비즈슈머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들 하셨어요? 네, 이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식사하신 거에 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비즈슈머 컨퍼런스는 저희 휘행 컴퍼니가 비즈슈머 마케팅을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명제 하에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비즈슈머 마케팅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조차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우리 휘행 컴퍼니의 비즈슈머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달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즈슈머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리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경영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컬럼니스트, 작가, 그리고 상담, 심사, 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 대학 강연까지 다니고 계신 어떻게 보면 강사이시자 교수님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는 다양한 책들을 저술하시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 변화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4.0 비즈슈머 플랫폼이라는 책을 저술하셔서 이 비즈슈머라고 하는 이 새로운 마케팅을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그러한 대한민국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뉴 컨슈머리즘 비즈슈머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실 이분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의 크기만큼 뜨거운 환영으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오늘 비즈슈머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실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세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아침마당 기분이네요. 그리고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세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긴장돼 있거나 아니면 더 에너지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강사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냥 아하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아하 오예 그런 마음으로 해주고 또 오늘의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학습적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고 그걸 인지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판단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동의하면 이제는 고개만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도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 자신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슈TV를 통해서는 아마 첫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지금 방청객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장이라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해서 슈TV를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제가 신고하는 의미에서 충성 이런 데 강의의 안내를 드리자면 제 강의는 방목형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도중에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여러분 다른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강의 도중에 항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강의 도중에 따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에 도움이 되려면 누군가는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할 말을 하자. 할 말을 하자. 궁금하면 따져보자. 궁금하면 따져보자.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여 가까이 유수구 대표가 지속적으로 이런 비즈슈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곁에 늘 있었고 그리고 이 연속 상상에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모델과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동의하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니까 간단하게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그 기업체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고 자영업 근무 경험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근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을 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는 1993년도에 이게 입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기업체에서 투잡으로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는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친네트워크 성향을 보인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각각 회사들의 다 직접적인 실천적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도 다 다다른 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9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900만 시대가 되었을 때 900만이 수치가 900만이지 실질적 인원으로 보게 되면 200만 명 안팎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1인당 평균 갖고 있는 아이디가 4.5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혹시 나는 아이디가 유일하게 휴행 컴퍼니 하나다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벌써 5%도 안 되잖아요. 2명, 3명 정도뿐이 안 된 신규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성공을 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그 주변에 있으면서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한 5조 시장, 5, 6조 시장이 됩니다. 연간 나가는 수당이 2조 원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내가 받고 있는 연간 받는 수당은 얼마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때 자신이 역할이나 비중들도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개발 차원에서 그냥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 연구도 필요하고 또 선행 연구도 필요하고 또 네트워크들이 당당하게 이거는 하나의 산업의 한 축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조직 개발, 컨텐츠 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적인 그런 비즈니스 액션 플랜 관련 그런 저술을 하고 책을 쓰고 이어져 왔습니다. 2040년, 2050년 이제 2020년 정도면 이거는 저의 추정이고 주장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빅뱅이 올 거라고. 이제 붕괴돼서 폭발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증세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변화가 변곡점이 왔을 때 성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불법 유사수신 피라미드, 코인, 그리고 미법, 불법, 아직 미등록, 직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나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과거를 연구한 사람들. UN 미래 보고서에 보게 되면 A에서 J까지에 대한 미래 예측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사실들을 이제 거론해뒀습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A의 부분, 에이징, 고령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안티에이징이죠. 이젠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늙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안티에이징, 젊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B는 BNIC에서 바이오, 나노 또는 인포메이션 아니면 코그노 이렇게 정보통신, 인지과학, 나노, 바이오 전 제품에 이게 적용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클라이맥 체인지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최근에 보게 되면 황사 때문에 미치겠죠. 과거에는 매연 때문에 미쳤어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때. 근데 어느 한순간에 서울에 와서 이틀 정도 있으면 와이셔츠가 검게 됐는데 그거는 없었는데 이제는 그 황사가 어느 쪽으로 나무 심기를 잘해도 괜찮은데 중국발 황사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있는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제품들이 있느냐? 저도 그래서 이제 에어백신을 이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이 나와주는가 안 나와주는가? 디지털화는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됐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에듀케이션 레볼루션이에요. 교육혁명이죠. 교육혁명이 어떤 게 교육혁명이나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의 교육 과정들은 없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하버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생한 강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테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F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 다음 글로벌리티. 이제 세계가 글로벌이 하나로 통합돼 가는데 아마 휴행 컴퍼니도 머지않아서 이제 국내의 멤버가 어느 정도 확장되고 그리고 해외에 보도프리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준비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잘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글로벌 나간다? 그거 글로벌 아니에요. 그거 보따리 장사예요. 나온 제품 가지고 저 중국 평택의동에서 왔다 갔다 한다? 거기 가서 다 불법 유통을 하는 거예요. 직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직구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오픈하지 않겠다는 게 외국에 들어온 직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 하면 사전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하나씩 알아봐야 된다는 거. 의료기술이라든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인디비주얼 개인화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개개인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업혁명을 한다면 그건 기업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기업가가 된다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바로 과학기술을 우리가 생산하고 만들고 이끄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의 산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과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성공자들처럼 이제 네트워크 재벌들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도 우리 1인 기업화 창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장리스죠. 이제 직업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거론을 하니까 모든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화두들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공약들을 냈습니다. 그럼 이 4차 산업이라는 건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교육혁명인데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미 플랫폼이 지금의 전세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게 되면 회사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전부 상위에 80% 이상 포진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갖고 있고 뭐 네이버도 갖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뭐죠? 슈월드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뭐 슈앤샵, 슈월드.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초보자도 가능한가? 실제적으로 이게 내 사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과학기술 혁명의 산물은 플랫폼을 여러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창업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다음 교육혁명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로드맵을 그려지는 거예요. 학습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조직원들이 새로운 길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 그런 걸로 후원 육성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비즈니스는 바로 비주슈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업, 경영, 사업을 할 때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4가지 요소가 바로 첫 번째 아이템이 필요하죠. 다음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요 4가지를 합해놓는다면 이게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경영이 4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템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바쁜 사람은 누가 가장 바쁘다? 백수가 가장 바빠요. 백수랑 약속 한번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왜?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이나 플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자기도 몰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야. 그때 돼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중요한 일에 동행해서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남 보증 서는데 따라가는 사람들도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는 거. 남 이자 갚는 데 따라가는 거. 남 모델하우스 보는 데 따라가는 거.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다 같이 소통할 줄 아는 사람. 통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는 나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다니면서 자신에게 길을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 표정이 좋거나 아니면 길 가는 강아지도 나를 보면 짖는다. 그 인상이 사납다는 거죠. 아니면 명절 추석 때 고향에 가지고 조카를 안 왔는데 내만 안 오면 운다. 그런 표정이 아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길 가는 강아지, 애완동물들조차도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통할 수 있는 누군가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표정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21세기는 성공한다. 그럼 여기에서 사업의 조건에서 돈, 아이템, 시간,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상은 괜찮은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돼. 여러분 주변에 한마디만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런데 보통 얘기할 때 당신은 나에게 하면서 옆눈으로 째려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원칙 사람을 중시하는 비즈니스라면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비즈니스라면 사람을 찾아볼 때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정하죠. 사람은 내 가슴으로 쳐다봐. 그러니까 양 어깨를 돌아봐서 쳐다봐. 옆에 있는 사람이고 돌아보는 거 해봐야 90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 어깨로 돌아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양 어깨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바른 마음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상대와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 나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럼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죠. 그래서 특허를 내거나 발명을 한 사람들이 크게 돈 번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돈 번 사람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게 그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물류의 이동 물류를 이동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비주슈머는 물류를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물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동시키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물류의 이동에 얼마만큼 공헌하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소득은 금방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류의 이동과 사람의 연결에 따라서 나오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 보상 플랜이에요. 그리고 물류에 이동되는 과정을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중시해서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면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얘기해보게 되면 단순한 소비자가 있는데 단순한 소비자는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과거에는 물물 교환을 하고 시장을 가고 재래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지금은 플랫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대한 매출은 물류이동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좋은, 얼마나 유용한,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용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만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소비자예요. 그러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살려면 거기에는 뭐의 이동이 필요하다? 다 같이 정보의 이동. 정보의 이동이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도 정보, 그런 정보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죠. 우리가 이 제품을 사겠다는 소비자 군단을 공동으로 만든 걸 뭐라 한다? 공동구매라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100원짜리를 5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구매력을 가진 집단들을 만드는 거, 그런 집단을 컨슈머라 하죠. 그럼 그런 플랫폼에서 플랫폼이라는 장에 제품이 하나 놓고 플랫폼 한다.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곧 카밍순이라고 써놓죠. 대부분의 회사들.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제 곧 나올 거라는지 2년 된 회사도 봤어. 지금 2년 동안 아직도 카밍순이야. 이게 물류가 어디서 오는지, 저 외계에서 오는지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아니면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류의 이동을, 그리고 내가 컨슈머로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살려면 첫 번째 뭐를 검토해 보는 거 하게 되면 여러분의 구매력과 여러분이 원하는 니즈와 원치가 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얘기해서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연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신발이 보이죠. 그리고 또 신발장이 보이고 옆에 우산대가 보이고 구슬소리 보이죠. 그러면 내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이 안에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번 봐요. 거실에 들어서 식탁에서 꽃병으로 화환해서 아니면 의자에서 아니면 등베개에서 목베개에서부터 내가 이 안에 있는 거를 만약 대체해야 된다면 그러한 제품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가 안 올라와 있는가. 욕실에 가서 손을 씻을 때 손을 씻는 세제가 있는지, 치약이 있는지, 칫솔이 있는지, 샴푸가 있는지, 샤워젤이 있는지, 아니면 변기를 불러보면 변기가 있는지, 뭐 룰루가 있는지, 비데가 있는지, 물총이 있는지, 아니면 위에 LED 전구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침실에 가서 식탁포가 있는지, 침대포가 있는지, 벽에가 있는지, 매트리스가 있는지, 화장대에 화장품이 있는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서 그 동선에 있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래야 여러분 대체 소비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비주슈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런데 오로지 휴엔샵에 나와 있는 마일리지 높은 것만을 찾다 보니 살 게 없다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기존의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경쟁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매력을 가진 집단들과 멤버십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들이 라이프 플래닝 그리고 석세스 로드맵 그리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선택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 뭔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되려면 어느 회사가 만든 플랫폼인가 하는 거죠. 반. 그러면 회사가 어떤가, 회사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를 뭐 굳이 정확하게 보려고는 하지만 저도 정확하게 쓸 줄은 몰라.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병풍체로 이제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러리 해서 그거 잘 안 보입니다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게 되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면 사업자 하게 되면 농잡자로부터 협업할 업자로부터 이게 다 나와. 회사와 사업자, 이 사업자의 집단을 뭐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룹 또는 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좋은 그룹을 만난 사람들, 좋은 팀을 만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롱런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고 좋은 회사의 기본과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가 하니까, 이모가 하니까, 숙모가 하니까, 엄마가 하니까, 아니면 처제가 하니까 해서 그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듣는다. 여러분 가족일지라도 내가 10억, 20억이라는 플랫폼을 내든지 가게를 내든지 회사를 설립했을 때 가족일지라도 격리부서에 현금을 만지는데 넣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듣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중요한 그 소스나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에 넣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신용 좋은 사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신용 나쁜 사람 하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 하고 싶죠. 성격이 좋은 사람 하고 싶어요? 성격 나쁜 사람, 더러운 인간성 더러운 놈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하고 싶어요? 지키지 않는 사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 뭘 해보려는 사람이 나아요? 아니면 금방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나아요? 의지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게 모집과 채용, 인사 조직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직원을 뽑을 땐 그런 우선순위에서 뽑고, 그리고 평가사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는 그런 기업의 평가 기준을 그런 기준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개인화, 인디비주얼 개인화가 되고 교육 창업 혁명을 일으키고 1인 기업가로서 성공하려면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는 게, 동의하면 거기라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사에 대한 선택과 사업자의 선택,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잡은다면 앞으로 일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혜택을 받는 베너핏이 있는 단순한 싼 가격의 소비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CV, 캐시백을 시켜준다든가,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마일리지를 준다라든가, 수당을 준다라든가, 프로모션을 준다라든가, 그런 혜택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태초의 본질적인 그 원칙과 원리를 적용해서 지금의 글로벌은 물론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태동기 제2의 창업을 선언한 게 바로 휴행 컴퍼니의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혜택이라는 게 같이 있다는 거죠. 단순한 소비 분단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플랫폼에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플랫폼 안에는 중소기업 제품, 대기업 제품, 글로벌 제품, 특화된 제품, 독점적인 제품, 그리고 21세기의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미래 예측에 맞는 그러한 우수한 제품들이 끊임없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지금 10만 종이 넘는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꿈꿨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조의 매출을, 국내에서도 1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A사예요. 그래서 그 A사가 미국에서는 퀵스타라는 회사로 통해요. MA가 아니고 퀵스타. 그 퀵스타가 추구했던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모든 제품을 플랫폼 안에 넣자. 그런데 미국은 뭐가 없는가 하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 게, 첫 번째 가격 규제가 없고 품목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가격 규제가 있어요. 그 가격 규제를 만든 그 원흉이 바로 저펜라이프죠. 330만 원짜리 몇만 원 안 되는 걸 비싸게 파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 품목 부가세 포함 160만 원 이상 제품을 품목에 못 넣는 그런 규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사시미, 회. 그리고 교육도, 이게 미국은 이 교육 다단계 교육 피라미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안 돼 있죠. 거기서 육성돼 가지고 훈련돼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그 정신들을 여러분 성공의 8단계, 무슨 그 뭐 세븐 헤빗, 뭐 이런 뭐 프리젠테이션 스킬, 무슨 100만 불짜리 뭐 성공의 원리, 다 그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야.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볼 수 없는 그런 규제가 가장 강화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건 역으로 뭔가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폐가 망신했다, 망했다. 나는 내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 수십억을 벌거나, 다 빌딩을 사거나, 다 책을 쓰거나, 다 강의를 하거나, 출판을 하거나, 학위를 갖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망했대, 이 새끼들이. 그건 망한 게 아니고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망한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때거든. 그래서 안 망한 척 하다가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아직도 IMF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망해가지고 지금도 힘들대. 끝난 지가 20년 됐는데. 근데 그 인간이요, IMF 오기 5년 전부터 힘들다 했던 인간이야. 토탈 25년을 힘들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평생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 탓할 준비가 돼 있고 변명할 준비가 돼 있고 핑계댈 준비가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할 자격이 없고 핑계댈 자격이 없고 변명할 자격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 봐봐요. 지금 여기에 약속해고도 안 온 분들 있죠. 핑계를 변명을 들어보면 그 A4지 한 20장을 써도 다 못 채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원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기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플랫폼으로 들고 있어요. 그럼 이 플랫폼 안에 미국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15,000종분이 못 냈는데 거기는 경비행기 이런 게 요트, 호주만 해도 요트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는 게 많다는 것은 뭐가 힘들다? 사업자가 힘들다? 회사가 힘들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훨씬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버텨온 회사, 그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쫙 트인다. 사업자 힘들 게 뭐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왜 힘든 게 없다? 사업자는요, 뭐만 하면 된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세 가지만 하는데요. 정보, 물류의 이동, 또는 자기 구매, 또는 정보 전달, 후원, 육성, 아니면 남들의 그 넋두리 하게 되면 앉아서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도 일종의 후원이에요. 상담에서는 그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 심리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일체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또 멍어리 가져가지고 옹알이가 생겨가지고 마표되고 상단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말할 기회를 주고 그걸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데 그걸 막으려면 새로운 대안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때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유서구 대표이사께서 강의하는 게 경영자자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확산에 핀이 맞춰졌다면 저의 강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소득의 확장, 멤버의 확장,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쪽에 맞춰져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회사와 사업자가 서로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그리고 대기업의 제품, 대기업의 제품들은 여러분 에이전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대리점권을 여러분에게, 멤버에게, 비주슈머에게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사회적 공헌이고 사회적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윤리대상, 사회적 공헌대상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들을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이템이라는 거, 조그만 공장에 아이템이 좋은 게 나와 있어. 그런데 이게 100만 멤버가 덤벼들게 되면 뭐가 나와버리죠? 전문용어로 앵꼬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뭐 출고 중지 이런 게 뜨는 데를 많이 봤죠. 준비가 안 되는 회사들은 그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아이템이 확산시키려면 라인의 증설도 필요하죠. 그러면 시설 설비 투자가 회사가 들어가요? 아니면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자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의 원활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라인이 증설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또 인원을 모집해야 돼. 인원을 모집하게 되면 채용 모집 공부를 하고 인력 충원을 해야 되죠. 그럼 인력 충원을 하게 되면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좋은 중소기업 제품 하나를 개발해서 여러분이 런칭을 시켜주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시대가 원하는 제품이 얹어져 있다. 그게 슈월드라는 플랫폼에 들어왔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의 좋은 제품들을 비싸서 개인이 물류유통 무역하기가 힘든 거를 기업이라는 힘으로, 플랫폼이라는 힘으로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쌀 수 있다. 명품들도 보니까 싼 게 올라와요. 저는 그 슈월드에서 매일 애용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즈브레라는 물이에요. 노르웨이의 그 하단계로인가요? 그 비나이 샘물이라는 그 비나수를 먹는 게 그 세계의 그 G7이나 유럽에서 이런 최고 리더들,
그런 사람들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특허받은 거. 제가 그거를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절반 싸. 우리가 과거에는요, 기름값보다 이제 물값이 비싸다고 70년대 눈 떠 있는 분들이 얘기해서 지금 비싸졌어요, 안 비쌌어요? 리터당 1438원에서 2240원까지 돼요. 그 지역별로 이런 그런 것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주유값 싼데 이런 정보는 이제 넘쳐날 정도로 와 있다는 거예요. 바다보다 더 넘쳐나는 게 정보의 바다가 돼요. 그 안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나에게 필요한 걸 이용한다면 그건 생활의 지혜다 아니면 패가망신이다? 그럼 여러분이 생활의 지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그걸 뭐라 한다는 거는 홍보를 해주는, 모두가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게 퍼블릭 릴레이션이에요. 그게 PR인 거죠. 모든 사람과 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이디를 공유한다면 내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산다면 캐시백이 되거나 마일리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사람들이 상상만 했던 것을 현실로 만든 난 유일한 회사라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락이 걸려 있거나 그렇지 못한 사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확장, 이게 10만, 100만, 제품이 100만, 200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런칭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자, 좀 전에 얘기할 때 제가 회사가 어렵나 사업자가 어렵나, 회사가 훨씬 어렵다 했습니다. 왜 그런 거면 우리나라는요, 공제조합이라는 옥상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직판 같은 경우는 매출의 40%를 홀딩시켜요. 특판 20%를 홀딩시켜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컨슈머들이 안전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회사가 없어져도 반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비주슈머 마케팅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다 같이 안전성.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슈머라는 말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비주슈머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 플랫폼 열차 플랫폼인데, 비주슈머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월주의자들이 있는 제가 프라하의 봄 체코에 가가지고 비주슈머 네트워크 이노베이터라는 말을 크게 벽 전체에다 쓰고 왔습니다. 안 믿어지나요? 그게 언제 쓰는 건 어린이날 썼어요. 5월 5일 날, 2017년 5월 5일 실제로 썼잖아요. 이제는 박수. 우리가 실제로 여기 썼잖아. 여기가 월풀이라고 먹으면 존내 논의 낙서, 프라하의 봄을, 자유를, 동구권의 자유를 부르짖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할 말을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와서 거리에 낙서하게 만든, 거기가 이제 유명 장소가 됐죠. 체코 안 가보셨죠? 전 갔다 왔어요. 헝가리도 갔다 왔고 오스트리아도 갔다 왔고. 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를 일주했어요. 세계 한 바퀴. 그거는 여러분 아이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사진 찍었던 데가 사진으로 딱 나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2번 있잖아요. 오래된 소녀. 저랑 사귀는 여자예요. 사귄 지 한 32년 되는데 올해도 잘 사귀었는데 거기에서 만세를 보내죠. 실제로 쓰고. 이건 뭐겠어요? 제가 이 안에서 반드시 비주슈머 마케팅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프로슈머를 능가하는, 실질적으로 생산에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슈머의 3.0 세대에서 4.0의 비주슈머 마케팅을 열겠다. 그럼 비주슈머 마케팅이 어떤 계획에 사회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은퇴한 사람이, 실버가, 이 안티에이징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 프로테이지가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이 앞에 계신 오래된 소년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으면서 뭔가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 그런 과정들을, 그런 걸 구축,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그런 토대 기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비주슈머 마케팅은 첫 번째가 소비가 곧 비즈니스. 그러면 소비가 곧 비즈니스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소비 생활이 곧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비가 노동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에게
삶의 여백이 있고 안정적 기반이 됐고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지금까지 완전 소진된 사람들은 좀 더 소진된다 할지라도 몸으로 움직이는 일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난 다음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 뭐를 이용하라? 멤버십 비즈니스를 이용한다. 멤버십 비즈니스는 이거는 나의 매출이 곧 소득과 연관될 수 있다. 멤버십 비즈니스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부의 파트너, 패밀리, 그리고 하부의 1대, 2대 다운라인들의 매출이 곧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유통 비즈니스라는 것은 내가 비주슈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보게 되면 www.슈엔샵.com/ 여러분 고유번호잖아요. 그것도 뭐 구경문 혼용체 특수문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 숫자만 쳐서 그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주는 것 자체가 광고 홍보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거 아니면 지금의 방송되는 슈티브의 주소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멤버를 가입한다면 그게 광고 유통 비즈니스 물류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프로모션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멤버십이 어렵다는 것은 멤버십을 통해서 육성시키기가 어렵다. 진짜 멤버십에서 어려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어려운 게 있다면 복제가 제일 어려웁니다.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래서 저는 기존의 리더들이 주장하는 복제사업, no, 복제사업 아니다. 복제는 지 새끼도 복제하기가 힘들어.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리고 황우석 박사나 뭐 AI나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여러분 사람을 복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복제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맘 같지 않다, 내 맘 같지 않다. 왜 사람의 마음 속에는 5만 번 이상 왔다리 갔다리 이따리 기타리 헷갈림, 그리고 긍정, 부정이 앞으로 감사하면서 긍정이 치고 나오려면 저기 두려움이 앞에 맞고 두려움을 용기를 갖고 나왔더니 여기 무식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헷갈림, 번민, 고뇌, 좌절, 방황. 다 심리적 용어예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복제는 쉽지가 않다.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때. 어느 기업에서 복제한다고 얘기해야 돼. 어느 사업체에서 어느 조직에서 복제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복제라는 거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놓고 우리는 복제 사업이다 떠들어 놓고 문 닫아 놓고 복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동의하면 고개라도. 오픈된 공간에서 정상적인 절차,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힐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재반의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 하게 되면요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 같이 대체 인력. 대체 인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주슈머 마케팅에서 여러분이 대체 인력을 만드는 순간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말이 프리타임이에요. 대체 인력이 없이는 프리타임은 안 이루어집니다.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 외국의 선진기업 IBM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가지 회사들 봐보세요. 오너가 하는 일은 자기 다음에 CEO급 대체 인력을 만드는데 15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멜트라는 지휘회장도 재결치가 15년, 16년간 끊임없이 미팅하고 상담하고 후원하고 육성하고 코칭, 멘토링하면서 대체 인력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체 인력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육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23년 역사 동안에 대한민국 네트워크에는 육성이라는 게 없었고 가슴 저린 후원만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같아요. 세미나장에 픽업해서 모시고 가는 후원, 커피숍에서 그 커피값을 내주는 후원, 밥값을 내주는 후원, 제품이 없으면 제품을 빌려주는 후원, 일종의 그 다 스폰서 후원 활동이에요. 그런 스폰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리더의 역할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진다. 빅머니 프리타임 하면서 우리나라 중복이지만 900만 네트워크 중에 프리타임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 3일만 프리타임 하게 되면 고사업자 잘라내지 못해 안달이야. 각종 루머가 다 나와.
그러면서 우리는 프리타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다.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복제는 어렵다. 대체 인력을 육성하라. 그래서 대체 인력을 육성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 조직을 만들고 학습 조직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가장 잘 만들어낸 집단이 있죠. 그런 집단을 종교 집단이다. 동의하면 고개라도 모두가 하나님이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들어 놨잖아요.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가 고타모 시타르타를 만들어 놓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곧 하는 그 복제가 아니잖아요. 대체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확산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그런 대체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미팅 현장에서, 그리고 런칭 현장에서, 기획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게 하는 유서구 대표이사. 그건 경이로운 거예요. 한 회사의 경영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네트워크의 본질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신상품을 런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직접 나서서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진 경영자가 있는 회사를 만난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 책을 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필독서는 물론이거나 10권 이상 여러분의 정보, 광고 유통할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걸 읽어봐라. 이 책의 저자가 우리 오너다. 이 책의 저자가 직접 2시에 창업 컨퍼런스를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직접 미팅에서 궁금증을 Q&A로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비즈니스 루트 과정에서 경사대의를 만들어가는 그 경영자와 사업자가 비즈니스라는 이슈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우화, 파이프라인의 우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동이에 물을 기울 건지 우물을 파서 연결을 시킬 건지, 그게 바로 여러분 멤버십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거. 뭐 카페킨 마케팅이라든가 뭐 바이너리 보상 플랜, 이 좋은 책들이 아직 빠져 있어요. 바이너리 보상 플랜 제가 쓴 책인데 이런 게 잘 나와요. 보면 자꾸 건의하고 댓글을 달면서 이런 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서로 광고 유통한다면 여러분이 미팅할 때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신 분들은 왜 강단에서는 강사들은 교육혁명에 참여하고 창업혁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라인을 따지고 레그를 따지고 그룹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건 교육자의 사고에 위반된다. 그들이 할 일은 확산이에요. 파일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100만 불짜리 네트워크, 1000만 불짜리 네트워크, 이것도 유서구 대표가 쓴 책인데 말입니다. 이게 유서구 대표가 30대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DNA 구조 자체가 유서구 대표는 네트워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컨슈머리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비주슈머라는 이러한 거를 환경에 발표하고 그걸 창안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에 보상 플랜에 대한 연구, 흐름에 대한 글로벌에 대한 연구도 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의 MLM, 어닝 탑에 10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국이 네트워크가 타 회사에, 외국 회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기반이 대한민국의 본거지가 있는 컨트리가 사우스 코리아로,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한글로 적혀져 있는 그날이 나는 5년 안에 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오늘 한번 생각하라. 여러분 자신 있죠? 네. 제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한마디는, 그런 MLM 탑에 들어가는 사업자는 아직 슈엔의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등록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 강의장이 넘쳐나고 저 복도가 넘쳐나고 모니터가 역삼역 하부에 있는 거기에 모니터가 나오고 전철이 나오는데 2시 강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갔더니 전철 탔더니 그 스포츠 중계를 전철에서 볼 수 있어. 그 벽에다 이걸 설치해놓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사회적 역량을 정상적으로 펼친다면 내 손 안에 비즈니스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 성과물들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이너리 마케팅은 3년만 버티면 다 성공해요. 내가 여기서 모르게 지금 휴연하신 지 3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 말이 이해됐습니까? 네. 제가 3년간 지켜보겠습니다. 3년 버티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과거에요. 네트워크 3년 하면 100만 장자 된다고 그 수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리더들이 떠들었죠. 그런데 자기가 3년 되니까 안 됐어. 이제 5년 버티면 성공한다고 다시 모든 세미나를 다 바꿨죠. 그리고 앞에 노트들을 다 쨌죠. 그래도 안 됐어. 그러니까 10년은 해야 강산이 바뀐과 동시에 내 삶, 내 인생도 바뀐다 했더니 바뀌더라고. 왜? 살던 40평 아파트를 팔고 33평 전세로 인생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전셋집에 해외여행 갔다 온 그 사진들이 나불나불 걸려있더라고. 자비를 내고 갔다 온 게.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트워크는 평생 사업이다. 네트워크는 평생 사업이 아닙니다. 평생, 소비가 무슨 평생은, 그건 우리의 생활이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 3년만 버틴다면 반드시 여기에 위대한 성공자가 나옵니다. 3년 동안 제가 제시한 대로, 아니면 멘토링 특강에 제시한 대로, 아니면 창업 컨퍼런스에 제시한 대로 해서 안 되면 저에게 말하십시오.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년만 하면.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은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고 대안이 되었고 돌파구가 되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눈을 뜨게 했고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 마케팅에 눈을 뜨게 했던 게 바로 네트워크. 그거는 저는 시작할 때부터 학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정보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모두 저자를 꿈꾸고 동기부여 강사를 꿈꾸잖아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대로. 그리고 프리타임을 꿈꾸잖아요. 프리타임을 꿈꾸면서 어떻게 대체 인력을 안 만드냐고. 문제는 대체 인력을 만들 사람이 내 옆에 없어. 대체 인력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하지, 참여하라. 두 번째 동원하라. 세 번째 정성을 들여라. 요 세 가지만 되면 대체 인력이 돼요. 아버지가 하는 직업,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대체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밥성머리 교육을 대기업에서는 시키죠. 돈 쓰는 거, 사람 만나는 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는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런데 매일 2시부터 앞으로는 오전, 그리고 2시, 오후 제품 특강, 저녁 멘토링 특강, 아마 슈TV가 꽉 채워질 거라고 제가 장담.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뭔가 대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오프라인 접점, 상담, 미팅, 코칭, 트레이닝, 정보 전달은 내 손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명제가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4.0 비주슈머 플랫폼 비즈니스. 비주슈머라는 말이 문헌에 가장 최초로 들어간 책이 이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4.0 만들어냈어요. 그 여기에 명강사를 구분하고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대한민국의 명강사들이 주로 보는 책자예요. 강사협회를 만드는데도 일익을 담당했고 많은 강사들을 육성하는데도 유서구 대표와의 연은 강사협회에서 만난 연이에요. 10년이 넘었죠. 그래도 각기 다른 길을 가면서도 항상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었다. 그리고 이 넘어야 할 벽, 장애물이 뭔지를 보라는 게 태도의 부분이라든가, 이 비즈니스 액션 플랜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남는 돈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조직을 만드는 거는 일주일에 책 한 권만 읽어도 학습 조직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쪽지로 남기고 보내고 매일 어디에서 긁어다 퍼다가 저작권 위반 이런 데 걸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시인이 되고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네트워크를 1.0, 2.0, 3.0, 4.0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1.0 시대가 피라미드 시대였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이후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여행이 나오면서 마구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종 피라미드, 그때 피라미드 했던 분들이 지금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간 사람들이 사장님, 회장님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사업한다 해서 다음 달 되니 문 닫고 없어져. 마인드를 보고 마인드를 논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학습하자는 거예요. 2.0 시대에 이제 입법화가 됐죠. 입법화가 되면서 1만 달러 소득 시대에는 앞서가는 사람, 직장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입해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만둬서 10년, 20년 된 사람들 지금 다 위치가 있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왜? 조직 생활의 기본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뒤늦게 대기업에서 나온 사람 성공한 사례들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너무 야매 정보를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과 구조조정에서 나온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 잘려서 나온 사람과 해고돼서 나온 사람 차이가 있더라. 다음 3.0 시대에 프로슈머 시대가 오는 줄 알고 그 소비 중심 수평적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게 나와요. 이 4.0 시대 이제 비로소 비주슈머 마케팅,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 그냥 네트워크,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다단계에 관한 법률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그런 직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기부를 하게 되면 사업자라는 직함을 받게 돼요. 세금을 낼 때는 또 기타 소득자, 고소득자에 분류돼.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술적 선행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논문으로도 나오고 학술지에도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논문에 최초로 이걸 학술적 선행연구로 만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 논문 보기에도 다 다단계 판매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대부분의 논문이 회사 측에서 씁니다. 모든 네트워커들을 판매원화하는 거죠. 소비자화하는 거죠. 떠들고 그 무서운 식약청과의 싸움, 과대 광고의 싸움, 그리고 유통물류를 어지럽히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고 준비를 해서 사업자다운, 경영자다운, 기업가다운 그런 네트워커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라는 정의를 내요. 어떤 사람들?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 즉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구물망을 만들어 제품만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 육성을 통해서 조직화하여 그들 스스로가 좋은 제품을 소비함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논문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주슈머 컨퍼런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에서 이런 학과를 개설하고 이 마케팅의 포피를 연구하면서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산업의 한 축임을 인정받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레벨이 있고 학습하고 준비하고 창업하고 교육하고 혁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비주슈머가 나올 때까지 1993년도 소위 말하는 무역회사를 만들면서 초창기에 21세기 포유라는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그런 이슈화를 했던 게 있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비누살에 제가 샵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닥터큐라는 제품, 우리 얼굴에 이러한 벌레들이 살고 있다. 현미경을 쬐더니 모낭충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피부에 대한, 피부 진드기에 대한 그런 모낭충에 대한 경각심을 미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슈와 화두를 던졌던 게 바로 닥터큐로 시작했죠. 그러면서 역행하는 소프랜차이즈 마케팅, 물론 스몰 오피스를 하는 게 있고 대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역사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죠. 그분들의 뿌리가, 그 닥터큐의 뿌리가, 올가라인의 뿌리가, 그들이 정신이, 그들이 활동력이 휴엔의 기반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세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회사 선택을 잘했다는 거 하나는 그들의 아이디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비주슈머 마케팅이 태동하면서 그분들에게 탄력을 받게 했고, 그분들의 위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줬고, 그들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서로가 윈윈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단통법이 끝난 걸 예비해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비주슈머 마케팅에 들어오면서 초창기 여러분들 카밍순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지금의 어제 강의를 뭐 장영칠 임페리얼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미랑 크라운, 뭐 이시훈 사장, 김성순 임페리얼, 뭐 이용술 사장, 뭐 김상준 사장, 이런 휴TV를 통해서 강의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고, 20년이라는 국내에 보기 힘든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와서 내가 바뀐다, 그거는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거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말 타고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레일로드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로드들을, 도로를 확장하고 차선을 넓혀준 거는 분명한 그들의 공헌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를 치려면 같이 하지.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요, 20년 이상 된 회사가, 국내 회사가 4개뿐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다 신통치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그 플랫폼의 기반을 만들고 그 제품의 런칭의 그 독점성이 지금까지 공급을, 확보를, 그리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광고, 유통, 홍보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마케팅 혁명, 비주슈머 혁명에 참여를 하고, 여러분이 할 일은 교육혁명에 참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정보를 올바르게 정하는 팩트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항의하고 덤벼들 수 있게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줘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두 얘기했던 원점으로 오는 거는 바로 경영자와 사업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자는 그 회사의 정신이고 토대고 뿌리고 흐름이고 이념이고 이데올로기고 미션이고 비전이고 가치를 그가 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흐름이 도도하게 역사처럼 강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지금의 사업자들은 진입할 여건과 토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해야 될 게, 때로는 회사가 어떤 입장을 가져줘야 된다? 사업자의 입장을 가져줄 게 필요하다. 이 정도는 회사가 사업자의 입장, 사업자의 생각, 사업자의 아이디어. 이번에 보니까 휴월드에 보니까 사업자의 소통의 장을 통해서 건의사항, 제안사항들을 올리라는 거. 이건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이건 혁신이에요. 대부분의 혁신은 다 외면당하고 도태당하고 그리고 비난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해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라. 그러면 사업자도 때로는 무슨 역할들을, 경영자의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여기서 팔로우십을 발휘해주고,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기서 팔로우십을 발휘해주는 거, 여기서 아하면 여기서 어할 수 있는 거, 공동의 목표.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이게 우리나라의 통합정신이라는 게요. 우리 민족의 태극정신이라는 것은 뭉침에 있는 거죠. 분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는 지금 두 동강이 나 있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이 돼 있지만, 우리는 3,000년 역사, 5,000년 역사 도도히 흐르면서 삼국을 통일했고, 그리고 세상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게 한 번도 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배려가 있는 민족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케팅에 혼을 담아서 이런 준비가 됐을 때 해외로 나가보자. 그러면 선택을 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회사가 제공해주는 게 있고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냐 물으면 대부분 얘기가 제품이 좋아서야 합니다.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죠. 제품이 좋으면 샀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돼요. 소비자 마음은 여러분 지금 30년 동안 같은 제품 쓰는 사람 있어요?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30년 쓰니까 이거 리콜해야 된다고 우기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가장 좋은 제품은 가장 좋은 제품은 다음에 나올 제품이다. 다음에 나올 제품. 그러면 회사의 기반을 봐보면 회사가 뭐를 제공해주고 회사가 제공하고 그룹팀 스폰서가 제공해주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제공해주는 게요. 첫 번째 제품을 제공해주잖아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에요. 옆집 아줌마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건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품은 나의 기준으로 봐야지 다른 사람의 구매 기준으로 본다 하게 되면 그거는 구매가 아니고 판매야.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매를 많이 해왔습니까? 판매를 많이 해왔습니까? 구매. 그럼 구매를 잘해요? 판매를 잘해요? 구매. 그럼 잘하는 걸 하자. 왜 못하는 판매를 하려고 제품 안평 단평 아마구리 효병 허리병 신경통 우렁거리 나거리 다라라 바람 꼬다라다라라 가버리 한번 먹으면 100발 100종 두 번 먹으면 200발 100종 미고 있어 한 번 오지만 학생장 걸리고 아줌마 먹고 이런 그렇게 해지랄 하지 말라. 그런 거는 야매 시장에서나 나오는 노판에서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갖고 있어서 그냥 쇼 한번 했어요. 강의는 재밌어야 되는데 그리고 첫 강의를 너무 가볍게 하게 되면 사람이 가볍다 할까봐 이런 수위 조절을 한다고 저도 미치겠어요. 저는 원래 욕쟁이 강의로 유명한데 거침없이 그리고 22개 나라에서 이 방송을 호시탐탐 글로벌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해외에 있는 한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 여러분들 보고 있고 8개 도시 10개 광역시에서 5대 광역시에서 보고 있고 지하철에서 보고 있고 일터에서 보고 있고 운전 중에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욕만 기억나게 하지 않고 수위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음 강의부터는 소통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따질 기회를 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할 기회를 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강의를 약속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는 게 회사가 제공하는 게 제품은 회사가 내는 거예요. 그럼 좋은 회사를 선택하면 좋은 제품이 나온다 나쁜 제품이 나온다? 좋은 제품이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회사가 결제를 잘 안 해준다 하면 거래선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오는 게 그 제품을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만들어. 그런 경우 많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회사가 제공해요. 특히 플랫폼을 내세우는 회사들은요. 플랫폼 기반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10년 이상 연구, 개발, 활동, 지원, 투자 그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면 못해요. 10년 이상 된 회사들만이 플랫폼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갓 생기자마자 플랫폼 하는 거는요. 그건 난 좀 그렇다고 봅니다. 강의 중이라 욕도 못하죠. 에인 링게르마이신 이 차이코프 새끼 같으니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도 회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기 소지가 있는 사람이 이 보상 내가 만들었다. 이 보상 내가 바꾼다. 일개 피라미드 떡다방 사업자가 바꿀 수 있는 회사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 플랜은 유석호 대표가 소통회장에서 얘기했을 때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할 때 회사의 보상 플랜은 헌법과도 같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핸들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상의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회사를 볼 때 보상 플랜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거는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수익성이에요.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렇다. 소비자 생활을 하면서 돈 되기를 기다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백오피스, 슈월드, 그리고 마이오피스라고 얘기하죠. 글로벌에서는 이제 백오피스라고 국내에서는 마이오피스라고 해서 자기 오피스에 들어가면 조직도가 멤버십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리고 레그가
뭐 추천계보, 육성계보로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매출이 나와야 나와요? 나와요. 주당 수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세상 원천징수 얼마 뛰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월별 소득 그래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런 회계, 격리, 사무, 법무적인 일들을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다음에 회사가 교육장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교육장이 사업자가 돼가지고 매출 나오면 준다 해가지고 망한 많은 분들을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건물주만 돈 버는 거예요. 주변 식당 아줌마하고. 그리고 명함집하고 1년에 6번씩 명함을 바꿔놓으니까. 그런 틈새 산업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말고 회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보고 제공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회사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왜? 1인당 4.5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어. 특히 바이너리를 하시는 분들은 6개 가까이 돼. 브레이크어웨이 하는 사람들은 2개, 3개 정도 갖고 있어. 그러면 기존의 아이디에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비교 한번 분석하고 어떤 것들이 이게 글로벌화 되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글로벌화 되는데 글로벌을 개척해 나가는데 사업에 회사가 제공해주는 소스인 거예요. 좋은 회사는 좋은 제품, 다양한 제품, 싼 제품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 봐요? 이 프로덕트,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제품을 보고 난 다음 두 번째 뭘 봐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제품이 내가 갖고 싶은가 쇼핑을 가도 하잖아요. 근데 비정상인 사람은 제품을 먼저 봐요? 가격을 먼저 봐요? 가격이 어떠한가 하는 게, 가격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보라는 게, 제품군에 대한 비교, 가격군에 대한 비교를 해보라는 게, 그리고 이 제품을 유통,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보라는 게, 이게 시장을 보는 거죠. 플레이스, 장소를 보라는 게, 이게 국내만 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만 가는 건지 해외도 가는 건지 글로벌로 가는 건지 이런 걸 보라는 게,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그게 뭐다? 프로모션이야. 요 P 4개, PPPP. P는 우리 몸에서도 중요하죠. 화토판에서도 중요해요. 오동쌍피 중요하고, 낚시에서도 중요해요. 포인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P가 4개 있으니까 뭐라 한다? 포피라고 하잖아요. 이 포피가 마케팅의 4가지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은,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고리, 그게 뭔 거면 사업자 군단들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회사와 조인한 사업자들이 어때요?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첫 번째가 올바른 정보예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순간 뭐가 된다? 사기 혐의, 거짓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사업자가 함께 울어주고 밥 먹고 댕겨주고 교육하고 만나주고 하는 후원, ABC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거, 또 사업자가 육성, 멘토링, 코칭 해주고 트레이닝 시켜주고 학습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성장시켜주고 시간관리, 목표관리, 자기관리, 그리고 인맥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리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줘야 된다. 교육장을 제공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는 하드웨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하드웨어가 멤버로 된다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맞물려 있어서 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휴연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뭔가면, 서로 사업자들끼리 보면 인사를 안 해. 인사하니까 데려다가 명함 주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저기 딱 잘라내, 이런 피라미드 회사에서나 가능한. 사업자가 인사를 안 하면 직원들은 인사하겠어 안 하겠어? 더 안 하죠. 사업자가 인사하면 직원도 인사하고.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하드 용량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왜 인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사람 일 중에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악수 한번 하면서 자기 이름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굽니다. 이게 몇몇 그룹에서는 금기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부조리 모조리 막 생겨난다. 서로 인사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타그룹 리더들이 A 역할을 하는 거 이쪽 파트너가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훈련받고 저런 장점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파이널이는 1단계 거치면 다 형제래그예요. 그 논리대로면 그룹이라는 거,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해바라기 형태로 하는 브레이크어웨이에서는 형제래그 사업자의 책을 사고 그리고 그 티업을 하고 세미나 데리고 오면서 서로 교차 후원을 해주는데, 왜? 가장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바이너리 조직에서 그러네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누군가 오면 누굴 찾아왔냐고 인사하는, 그게 필요한 게, 그게 생동감 있는 조직인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번 고개라도 끄덕여보세요. 인사하면요, 인사한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 13층이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인사를 했더니 18층 가세요 하더라고요. 18층 가봤어. 잘 해놨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시 내려와 봤어. 들어갔는데 콱 막혀 있어. 여러분, 인사하면서 사람이 즐겁고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팅하는 현장에서 귀로 동냥질 하면서 견눈질 하면서 벤치마킹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벤치마킹의 순우리말은 견눈질이에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여.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올바른 정보들을 확산시켜 놓고, 여러분들 이 파이를 키워야 먹을 게 많은 거예요. 파이를 키워야. 왜 파이를 키워야 돼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것 중에 또 막강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게 보상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게 되면 그 보상 플랜 중에 파운더스 프리라는 거 있잖아요. 공유 보너스가 있잖아요. 리더십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내 스폰서가 나를 추천한 사람이, 나를 연결한 사람이 이걸 다 하지 않아도 되죠. 뭐가 있으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룹에서 이걸 안 하면 회사가 그만 놔도, 그런데 그룹에서 안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 회사가 교육적 마인드, 경영적 마인드를 융합해가지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강화를 위해서, 긍정적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미팅 장소, 이런 프라자를 만들어 놓고, 미팅룸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100% 활용한다면